언니가 제 남편과 10년간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손은 떨렸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라고 믿었던 아이가 실은 제 남편의 자식이었습니다. 나는 올해 58살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30년을 함께 살았고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언니는 나보다 4살 위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친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의지했습니다. 언니는 결혼이 늦었습니다. 38살에 결혼했고 4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카 지훈이었습니다. 나는 지훈이를 친아들처럼 예뻐했습니다. 언니 집이 우리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야기는 2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결혼해서 분당에 사는 딸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엄마 먼저 앉아.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니? 어서 말해봐.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모네 갔었잖아. 지훈이 책상 정리하는 거 도와주다가 서랍에서 이상한 걸 봤어. 뭘 봤는데? 편지였어. 지훈이가 쓴 일기장 같은 건데. 수진이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일기장 페이지를 찍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나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삐뚤빠뚤한 글씨였습니다. 지훈이가 중학생 때 쓴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왔다. 근데 엄마는 삼촌이라고 부르래. 이상해. 왜 아빠를 삼촌이라고 불러야 해? 엄마가 비밀이래.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대. 이모한테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엄마, 나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 그래서 더 찾아봤어. 수진이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빠가 또 왔어. 엄마랑 방에 들어갔어. 나한테 밖에서 놀라고 했어. 아빠 얼굴을 보면 이상해. 이모부 얼굴이랑 똑같아. 근데 왜 엄마는 아빠래? 모르겠어.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니? 엄마,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뭐? 지훈이 사진을 자세히 봤어. 아빠랑 너무 닮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엄마, 언니도 그렇고, 언니가 날 어떻게 그래. 우린 자매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 확인해 봐야 해. DNA 검사 같은 거. DNA 검사? 응. 아빠 머리카락이랑 지훈이 머리카락 구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엄마, 확실하게 해야 해. 이대로 넘어갈 수 없잖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언니와 그런 관계였을까요? 아니야, 아닐 거야. 수진이가 잘못 본 거야. 지훈이가 장난으로 쓴 일기일 거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언니는 4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매형은 불임이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를 낳은 후 언니와 매형은 자주 싸웠습니다. 매형은 점점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결국 지훈이가 5살 때 이혼했습니다.
그때 나는 언니를 많이 위로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와줬습니다. 남편이 언니에게 생활비를 보태줬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언니를 챙겼을까요? 매달 100만 원씩 10년 넘게 보내줬습니다. 처제가 힘드니까 도와줘야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착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다른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나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그의 빗에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내가 한심했습니다. 오후에 언니 집에 갔습니다. 언니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동생. 무슨 일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커피 마실래? 응. 언니가 커피를 타러 부엌에 갔을 때 나는 재빨리 화장실에 갔습니다. 지훈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머리빗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머리카락 몇 개를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도둑질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생아, 뭐해? 언니가 불렀습니다. 화장실. 나는 황급히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훈이가 요즘 학원 잘 다닌다는 이야기, 아르바이트 시작했다는 이야기. 나는 언니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남편과 그런 관계였을까요? 10년 동안이나요. 동생아,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아무것도. 집에 돌아와서 나는 DNA 검사 기관을 찾아봤습니다. 수진이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시료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과 언니가 함께 있는 꿈. 그들이 나를 비웃는 꿈. 남편에게 평소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밥을 차려주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가봐. 응, 알았어. 나는 남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메일로 왔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이메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클릭했습니다. PDF 파일이 열렸습니다. 검사 결과 생물학적 부자관계 확률 99.99%.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지훈이는 내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카가 아니라 남편의 친아들이었습니다. 10년, 아니 18년을 속았습니다. 지훈이가 18살이니까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을 때 나는 말없이 프린트한 DNA 검사 결과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집어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게 언제부터였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가웠습니다. 여보, 이건 언제부터 언니랑 그랬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해. 20년 전부터. 뭐?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그럼 우리 결혼 10년째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처음엔 우연이었어.
술 마시고 실수로. 실수? 10년이 실수야? 미안해. 끊으려고 했어. 정말 끊으려고 했는데. 지훈이는?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언니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도 놀랐어. 매형이 불임인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언니가 매형 아이라고 하겠다고 했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넌 18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난 18년 동안 조카라고 예뻐했어. 내 남편 자식을 조카라고 예뻐한 거야. 여보, 나가. 여보, 진정해서 얘기. 나가라고. 당장 나가.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해. 알았어. 어디서 볼까? 언니 집으로 갈게. 1시간 후 나는 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무슨? 나는 말없이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읽어봐. 언니가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아, 이건 언제부터였어, 언니? 동생아, 언제부터 내 남편이랑 그랬어? 나는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10년이 어쩔 수 없었어? 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아, 정말 미안해. 나도 잘못된 줄 알았어. 끊으려고 했어. 근데 뭐? 사랑했어. 진심으로.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형부를 사랑했어. 내 남편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감정은 진심이었어. 나는 언니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으로 언니를 때렸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동생 남편 뺏는 게 사랑이야? 언니가 뺨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지훈이는 어떡하려고? 그 애는 어떡하고? 그 애한테 어떻게 말할 건데? 아빠가 사실은 이모부라고? 이모가 사실은 이복 동생이라고?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매일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 열어. 내가 왔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완전 말이 아니네. 수진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 일단 씻고 밥 먹자. 먹고 싶지 않아. 엄마, 수진이가 강제로 나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죽을 끓여서 먹였습니다. 엄마, 아빠랑 통화했어? 아니,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무 생각도 안 나. 이혼할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30년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것.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생각해. 급하게 결정하지 마. 며칠 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한 번만. 나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말 없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변명할 수 없어.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남편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실수였어. 20년 전 내 생일날 너랑 싸우고 화가 나서 술을 마셨어. 언니도 그날 매형이랑 싸웠대. 우연히 마주쳤어. 그래서 술김에 실수를 했어. 그리고 그게 반복됐어.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10년이나? 미안해. 지훈이 임신했을 때는 언니가 나한테 말했어. 어떡하냐고. 나도 당황했어. 근데 언니가 매형 아이라고 하겠다고 했어. 매형은 모르고, 응, 매형은 끝까지 몰랐어. 근데 의심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혼한 거고. 그리고 넌 10년 동안 언니한테 돈 보냈지? 양육비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 아들이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훈이는 알아? 아니, 절대 모를 거야. 그 일기는? 그건 어렸을 때 혼란스러워서 쓴 것 같아. 나중에 언니가 잘 설명했을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 시작? 응,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잘할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야? 여보, 넌 10년 동안 날 속였어. 10년 동안 언니랑 바람 피웠어. 그걸 어떻게 용서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일어나. 여보, 일어나라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아무 결정도 못하겠어. 알았어. 기다릴게. 남편이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할까? 용서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모, 지훈아, 이모, 제가 다 알았어요. 뭘? 엄마한테 들었어요. 제 아빠가 이모부라는 거.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아,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쟤 때문에 이모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18살 소년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지훈이를 안아줬습니다. 내 남편의 아들, 언니의 아들, 그리고 내 조카. 이모, 저 어떡하면 돼요? 저 누구예요? 이모부 아들이에요? 조카예요? 넌 지훈이야. 그냥 지훈이야. 저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지훈아, 내가 누구든 넌 소중한 아이야. 이모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정말요? 그래.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넌 이모한테 소중한 조카야. 그날 지훈이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혼란, 고민,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결정했어. 뭘 결정하셨어요? 이혼은 안 할 거야.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응, 아빠를 용서할 순 없어. 아직은. 하지만 이혼은 안 할 거야. 왜요? 아빠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훈이 때문이야. 지훈이요? 그 애가 오늘 왔었어. 정체성 혼란으로 많이 힘들어 하더라. 만약 우리가 이혼하면 그 애는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엄마, 그리고 말이야, 생각해보니 지훈이는 잘못이 없어. 그 애는 그저 태어난 것뿐이야.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그 애가 상처받는 건 막고 싶어. 수진이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어른으로서 책임지는 거지. 아빠한테는요? 아빠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지. 난 용서는 안 할 거야. 하지만 가족은 유지할 거야. 며칠 후 남편을 불러 내 결정을 말했습니다. 이혼은 안 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첫째, 언니랑은 완전히 연락 끊어. 둘째, 지훈이한테는 평생 아버지 역할 해. 셋째, 나한테 평생 속죄해. 알았어. 다 할게. 그리고 하나 더. 뭐? 내가 널 용서하는 건 아니야. 그냥 가족을 유지하는 것뿐이야. 이해해? 알았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한편 언니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언니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동생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 없어요, 언니. 동생아, 전 언니 없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동생아, 제발. 언니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언니가 왔었다며. 응, 그냥 보냈어? 당연하지. 당신도 언니 만나면 안 돼. 알아. 안 만날 거야. 지훈이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직접 지훈이 통장에 넣을게. 언니 통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우리는 어색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모,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이모부가. 아니, 아빠가 등록금 대주신대요. 지훈이는 아직 어색하게 아빠라는 말을 했습니다. 잘 됐네. 이모, 제가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래. 이모는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저 때문에 이모가 힘든 건데. 지훈아, 너한테 몇 번을 말해야 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소중한 아이야.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넌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어.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모, 감사해요. 천만에.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 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증오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임신했어. 정말? 응, 벌써 3개월이야. 축하해, 우리 딸. 처음으로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손주를 본다는 것, 새로운 생명이 온다는 것. 엄마, 근데 하나 고민이 있어. 뭔데? 출산 후에 엄마가 산후조리 도와주실 수 있어?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당연하지.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 엄마. 6개월 후 수진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는 산후조리원에서 딸과 손주를 돌봤습니다. 작은 손주를 안았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새 생명, 순수한 존재, 아무 죄 없는 아기.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도 그랬다는 것을요. 18년 전 지훈이도 이렇게 순수한 아기였습니다. 어른들의 잘못과는 무관한 존재였습니다. 수진아, 지훈이한테 연락해봐. 지훈이요? 왜요? 아기 보러 오라고 해. 사촌 오빠잖아. 엄마, 정말요? 응, 지훈이는 내 사촌 오빠야. 그건 변하지 않아. 다음 날 지훈이가 산후조리원에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이모, 축하드려요. 고마워, 지훈아. 아기 보고 싶었지? 네. 지훈이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19살 청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와, 진짜 작아요. 그리고 귀여워요. 너도 저랬어. 정말요? 그럼. 이모가 너 처음 봤을 때 정말 예뻤어. 지훈이가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사랑이 뭔지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요. 그래. 그게 사랑이야. 이모도 저를 그렇게 봐주셨던 거죠? 당연하지. 지훈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훈아. 2년이 지났습니다. 나와 남편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을 도왔고 내 말을 경청했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나, 남편, 수진이 가족, 그리고 지훈이. 손주 돌잔치였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부, 아니 아빠,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남편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물어봐. 아빠는 저를 사랑하세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럼 왜 숨기셨어요? 왜 저를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비겁했어. 이제라도 제대로 하실 거죠? 그럼 앞으로는 당당하게 아빠 노릇할게. 지훈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그날 저녁 다들 돌아가고 나와 남편만 남았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지훈이를 받아줘서, 우리 가족으로 받아줘서. 지훈이는 원래 우리 가족이었잖아.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지훈이는 정말 힘들었을 거야. 여보, 나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아. 너한테, 지훈이한테, 수진이한테. 알아. 그래도 날 완전히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수진이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황급히 전화했습니다. 이모, 엄마가 쓰러졌어요. 뭐? 병원에 입원했는데 위암이래요. 말기래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 3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언니. 이모, 엄마가 이모 보고 싶다고 해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언니는 누워 있었습니다. 3년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동생아, 언니가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왔구나.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언니 상태가 어때? 의사가 3개월 정도 남았대. 동생아, 나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말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야. 알아. 근데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동생아, 나 정말 잘못했어. 내 남편을 사랑해선 안 됐어. 너를 배신해선 안 됐어. 하지만 말이야, 한 가지는 후회하지 않아. 뭐? 지훈이. 지훈이를 낳은 건 후회 안 해. 그 애 덕분에 나는 엄마가 될 수 있었어. 사랑을 알 수 있었어. 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동생아, 지훈이 부탁해. 뭘 부탁해? 내가 죽으면 지훈이가 외로울 거야. 지훈이 옆에 있어줘. 제발. 지훈이는 내 조카잖아. 아니, 내 남편 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피부치잖아. 알았어. 정말? 응. 지훈이는 내가 챙길게. 언니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동생아. 언니. 응? 나도 미안해. 내가 왜 3년 동안 연락 안 한 거. 언니가 아팠을 때 옆에 없었던 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나는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지훈이 옆에서요. 이모, 고마워요. 뭐가? 엄마 장례식 함께 치러줘서요. 당연한 거야. 언니는 내 친언니였어. 엄마가 이모한테 정말 미안해했어요. 알아. 그리고 이모를 정말 사랑했어요. 나도 알아.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짧다는 것. 원한을 품고 살기엔 시간이 아깝다는 것. 용서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1년 후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이제 용서할게. 남편이 놀라 나를 봤습니다. 뭐라고? 당신 용서할게.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제 놓을게. 여보,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 마. 남자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앞으로 잘하면 돼. 그럴게. 평생 잘할게.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신은 아픕니다. 가족의 배신은 더욱 아픕니다. 저도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보다 더 아픈 건 원한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건 상대방을 벌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벌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5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죄 없는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엔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른들의 잘못과 무관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제게 감사하며 세상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수인가요? 평화인가요? 미움인가요? 치유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68살입니다. 남편은 70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커피를 타줍니다. 산책할 때 손을 잡아줍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합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포기는 무슨? 우린 부부잖아. 그래도 내가 날 버릴 수도 있었잖아. 생각은 했지. 근데 버리지 않았어. 왜? 우리한테는 가족이 있으니까. 지훈이, 수진이, 손주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했어. 나는 당신도 물론이고.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가족, 지훈이, 그리고 지훈이의 약혼녀. 지훈이는 내년에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이모, 결혼식 줄에 서주실 수 있어요? 줄에? 내가? 네. 이모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난 줄에 한 번도. 이모가 해주셔야 의미가 있어요. 이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나는 지훈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할게. 이모가 줄에 볼게. 감사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딸, 사위, 손주들, 지훈이, 예비 며느리 모두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보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아무것도. 할머니 표정이 좋아 보여요. 그래. 네. 행복해 보여요. 행복.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후회하지 않아? 나를 용서한 거. 나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가끔은 해. 가끔은 그때 이혼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해. 미안해. 하지만 대부분은 후회 안 해. 왜냐하면 지금이 나쁘지 않거든. 정말? 응. 우리 가족 봐. 다들 행복하게 살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고마워, 여보. 고맙긴. 그냥 당신 평생 속죄해. 그럴게. 평생?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언니 나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언니, 지훈이 결혼해. 내년에. 정말 좋은 여자 만났어. 꽃을 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가 걱정했던 것처럼 지훈이 외롭지 않아. 우리가 다 챙기고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나 용서했어. 언니도 형부도 다 용서했어. 이제 편히 쉬어. 그날 언니 산소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나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계속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선택 앞에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중요한 건 선택 후에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니가 제 남편과 10년간 바람 피웠다는 사실, 조카가 실은 남편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 모든 배신과 고통. 하지만 나는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상처를 안고도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